오늘은 제38차 숭실평화 통일 포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재 오두산 통일 전망대 원장님으로 계신 임병철 원장님을 모시고 남북 통합 과정에서의 남북 주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잠깐 소개해드리면, 원장님은 그 통일부에서 올해 그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여러 역할을 수행을 하셨는데 통일부 대변인을 수행을 하셨고, 또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을 역임을 하셨으며,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원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원장님으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 아시다시피 우리 남북 통합 과정에서 남북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또 많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생각도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오신 원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뜻 있는, 의미 있는 이런 말씀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니, 여러분께서 원장님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김선배 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임병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나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평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한번 인식을 공유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 원장으로 이제 일을 했었다라고 원장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 말에 하나 원장직을 그만두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하나 원장직을 수행을 했고, 아마 역대 원장 중에서는 제일 오랫동안 재임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보여지는 이 통합 과정에서의 남북 주민, 우리가 통일되기 전에는 북한 주민을 우리가 겪어볼 수 있는 유일한, 보통 일반 시민들이 겪어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사실 북한 이탈 주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하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도록 많은 것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부족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마음의 통합이 참 중요하더라,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고민하던 차에 오늘 또 이렇게 숭실평화통일연구원에서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 생각을 그동안 한번 정리를 해서 오늘 이어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거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제 스스로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제가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예. 그만 제가 사람의 통합, 먼저 독일 이야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왜냐하면 지금까지 분단된 국가가 독립된 사례는 독일, 예멘, 베트남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사실 예멘과 베트남보다는 독일이 그래도 통일 이후에 후유증은 있지만은 그래도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남북한이 그나마 좀 벤치마킹 해야 될 사례는 독일이기 때문에, 과연 독일이 30년 전에 정치 군사적인 통일을 이루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과연 독일이 진정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약간 미흡한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일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89년 11월 9일 날 붕괴가 되고, 그리고 90년 3월에 독일 자유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동독의 마지막 총리를 역임하셨던 모두로 독립해서 올해 10월 달에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은
내용은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3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 동서간 차이는 극복되지 않았고,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 동독인들은 이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이 크고, 이 또 서독인들은 그런 동독인을 불신을 한다. 심지어 통일 이후 출생한 동독 젊은이들마저도 아직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분단 이후에 남북한은 워낙 다른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천천히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이 아마 저희들에게 올려주는 시사점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독일 통일 사례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통일이 되었지만 사회 통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노정을 했습니다. 통일 체제에 대한 부동독 출신자의 부족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양쪽 주민 간의 상호 불신과 갈등. 우리가 보통 동독 출신자를 그 옷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사실 게으르다, 무능하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고, 또 서독 출신자들은 이제 배지라고 하는 또 부정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하다, 신뢰하기 부족하다, 이기적이다, 기회주의적이다. 이런 것들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되어서 동독 출신자는 비참한 동독인이라는 그 이미지로 비하게 되었고, 서독 출신자는 오히려 더 1등 시민으로서 더 나은 서독인이라는 인식을 굳어지게 되었는데, 이름에 따라서 양측 주민들이 독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도 위기가 발생하고 정치상이 어서 곤란한 이야기였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독일 통일 사례에서 그럼 이런 사회 통합이 어려웠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뭐 대강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양측 주민들이 접촉을 기피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좀 더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또 상호 간의 이 불신과 갈등 형성되었고, 이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 그럼 통일 이전에는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통일 이후에 서로 접촉을 했는데도 이러한 상호 불신과 갈등이 서로 형성됐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접촉을 하면 이런 것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서로 이 갈등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양쪽이 틀렸고, 독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위기뿐만 아니라 자기 문화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특히 이 처음에는 이 부동독인들도 이 통일된 문화에 적응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 개개 잠깐 생활하면서 이게 통일된 독일이 자기네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구동독 시절에 가졌던 가치, 독일 공동체 문화라든지 연대의식, 협동심, 상부상조, 겸손,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건 자기네들이 더 낫다라면서 그런 문화를 고수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동독 출신들이 통일된 독일 체제의 부정한 경향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그 경제적 차이, 이런 것들도 사회 통합이 어려웠던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통일된 독일은 이러한 어떤 사회적 통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사실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 시민 교육을 통해 가지고 동독 주민, 서독 주민 상호 간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개인적 분야의 동반 성장과 공통적인 유대감 형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통일 이후에 동독 지역에도 많은 이런 네트워크와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서독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노력도 했고, 또 우리가 많이 들은 그 연방정치교육센터, 이게 1952년에 설립된 겁니다. 연방 내무성 산하기관으로 설립이 되었고, 독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센터를 통해서 이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이 독일 주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 정치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한 나라다. 우리가 북아일랜드에 보면은 상호 이해 교육도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통일 독일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리 한반도는 그런 통일이 됐을 때 가격이 어떨 것인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 상태대로 가게 되면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 남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합니다. 현재로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통일보다 공존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불편한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최근 10월 13일 날 서울대 통일평가연구원에서 통일의식 조사를 했는데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4.7%. 이게 이제 작년에 20.5%였는데 4%포인트 정도 늘어난 점. 그러니까 이제 최근 남북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남한에 한 33,000명 입국해서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대부분의 남한 주민들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동안 여러 사역이라든지 여러 기회에 탈북민을 많이 접해 보셨고 또 그러신 분들은 정말 이 탈북민을 정착지원에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은 탈북민을 지켜보자 하는 많은 남한 주민들은 아직까지 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질다, 배반 가능성이 있다, 노력은 않고 요구만 한다, 기회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저는 아까 하나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만 하나원 특히 요즘 70%가 이제 여성입니다. 하나원에서 이제 탈북 여성들과 이제 같이 지내면서 교육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 탈북 여성들이 보면은 생존 능력이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마당에서 직접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승부욕도 굉장히 강해요. 한번 체육대회를 하면은 정말 이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과열돼서 막 좀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통일되었을 때 남한 여성과 북한 여성이 1대1로 맞붙으면은 그 결과도 지를지 좀 상당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약간 여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론적인 이제 부분을 들어가서 아까 이제 우리가 남북 통합 과정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 그러면 이제 통합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약간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일, 통합 비슷하게 씁니다만은 사실 약간 다른 개념이죠. 통일이라는 것은 정치적 합의를 통한 법적 제도적 통합이고 하나의 영토와 하나의 국민을 뜻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상정하는 현상은 통합이다. 통합에서는 국가 정체성과 이 생활 방식에 대한 공통의 가치 체계와 교육 등에서 사회 통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도의 문제다. 그리고 이거는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된다. 또 통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위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회 통합, 문화 통합, 심리적 통합, 예적 통합, 사회문화 공동체, 민족 공동체로서의 통합이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남북한 간의 통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금 분단된 지 약 한 7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만은 긴 세월 동안 이 적대적 관계 속에서 단절됐던 이 남북한의 언어, 풍습 등 문화가 합쳐지는 것이 통합이거든요. 이런 사회적 문화적 통합은 앞으로 말씀드릴 우리 남북한 주민이 교류와 화해를 통해서 인식을 해소해야만 가능하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도식적으로 살펴봐서 그 남북한 간의 통합 과정은 이제 이렇게 정부로서는 공식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4년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 때 이제 제시된 방안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합니다만은 1단계가 이제 화해 협력 단계, 2단계가 남북연합, 3단계가 통일국가 단계입니다. 저는 통일이 꼭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지향하는 하나의 로드맵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로드맵이 그래도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장 통일을 큰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방법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실제로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럼 우리가 상정하는 통합 단계는 여기서 집권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직 화해 협력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지난 정부 때까지 해도 화해 협력 수준이 꽤 높았습니다만 그중에 좀 남북 관계 경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2단계 남북연합 단계에서 통일국가 단계, 우리가 통합 단계를 설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데는 과정이고 이 통합이 되게 되면은 이 다양한 화해 체계 간의 기능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앞으로 통일 한국 사회는 지역이나 계급이나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데 있어서 좀 다원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남한 주도하에 어떤 이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한다 했을 때는
이런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적 통합, 이 독일도 아까 말씀드린 독일도 통일 이후에 이 내적 통합을 달성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독일은 이 정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내적 통합을 중점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거는 미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과연 내적 통합이냐? 일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경제 사회적으로 일단 사는 조건이 비슷해지는 것, 그게 통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서는 사실 내적 통합이 불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느냐? 이 삶의 만족도나 가치감이 양측 주민의 서로 닮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에도 많이 이질화되었지만 닮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주의라든지 유교주의, 영구주의, 집단주의, 민족주의 이것은 닮은 점인데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어떤 주관적인 특성을 통해서 서로가 좋은 점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건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에 연결되죠.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의미 부여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더 나은 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와 같은 공통적인 체제가 있고 간에 존재를 할 때 내적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체계는 보면은 좀 사실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또 남북한이 통합되게 되면은 결코 통일한국이 그렇게 바람잡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상호 배제라든지 차별을 제어할 수 있는 좀 미래지향적인 동질성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독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내적 통합에서 노력했습니다만 과연 현 주소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 남북한들 통일되었을 때 이 내적 통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추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독일은 이 사회 경제적 상황, 특히 동독의 어떤 이 경제적 수준은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계획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동독 주민의 1인당 월 소득은 소득의 85%까지 올랐고 경제력도 한 75%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독 주민의 노동 생산성도 소득 주민의 한 80%까지 오를 정도로 향상되는 사실인데 이 마음의 통합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통일 이후에 이 동독 시민들의 삶의 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했고 그것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물론 이 통일이 동독 시민들에게는 이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은 통일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동독 주민들은 삶의 방식이 총체적으로 부정당했다고 인식을 하면서 이 동독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말씀을 했던 동독 주민들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좀 자기네들이 못 먹고 못 살아도 이 수학과 물리학과 같은 기초과학이라든지 문화나 예술 분야에 있어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독일 내적 통합의 현주소를 보면은 1990년 9월 말이니까 이제 독일이 통일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제 동독인들의 인식을 살펴봤던 그 독일 주간지 슈피겔지 이런 조사 결과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 전형적인 양독 국민들의 특징이라고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이 동독 주민들은 자신들이 서독인들보다 도덕적인 면에서는 좀 월등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뒤진다. 서독인들은 좀 자아식이 강하고 냉정히 계산하고 사업을 잘 이끌기 때문에 자기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독 주민의 84%는 자신들은 이루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내적 통합 현주소를 보면은 아마 이런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는 뭐 전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굿바이 레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동독 주민의 동독이라는 향수를 그린 영화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2003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그 자기 엄마가 있는데 주인공이 자기 엄마가 열렬한 동독 공산당원이고 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젊은 주인공이 이제 동독에서 시위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시위에 참여하는 자기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8개월간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간에 이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이제 깨어나게 되면
독일이 통일됐다는 사실을 알면 더 큰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생활 여건을 다 동독식으로 꾸미는 겁니다.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동독의 생산물, 표, 기호, 심볼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2003년에 개봉했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이 오스탈기가 그만 번역하면 동독에 대한 향수입니다. 이 오스탈기 현상이 굉장히 만연했었다는 걸. 또 재미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서독인들 상당수가 통일 이후에도 동독 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반면에 동독인들은 대부분 서독 지역을 방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밑에 당구장을 한번 보시면은 필터지가 2014년에 조사를 한 건데 서독인은 21%나 동독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동독에는 9%밖에 서독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동독 주민들이 많이 방문했고 서독인 67%는 동독 출신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정도인데 동독인 78%는 서독인과 나는 결혼하겠다 할 정도로 인식 차이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통합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은 이제 74%가 양독 간에는 정신적 차이가 있다. 그 홈표시에 보면 이런 부분들 사실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다라면 지금 남북한 주민 간에 이 각 뭐 정신 사고와 인식 방식 말하는 방식 이런 데 대해서 과연 남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독 사람들은 통일 직후에는 독일인으로서 정체성을 강하게 체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독이 워낙 잘 살았습니다. 자기네들이 기대감, 희망 이런 것도 상당히 표출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그런 경향을 표출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독은 이러한데 그러면 현재 우리 남북한 주민의 가치의식은 뭔지 어쩐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이념적, 사회적, 선호하는 가치 순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보시면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 통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양쪽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 이거를 우리가 우월하고 북한이 열등하다. 서로 틀렸다라고 인식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서로 다를 뿐이다. 이 차이를 다름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회문화적인 이질성 극복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남북한 사회문화가 각자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 이 남북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도대체 남북한은 지금 각각 어떻게 이지가 되어 있느냐. 한 서너 가지 분야만 제가 예를 들어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의 이지라 좀 심각하죠.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70년 동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상교육, 도덕, 인성, 언어, 통일교육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신적 측면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합의, 형성을 해 나가는 것만이 사회 통합의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통의 표현들에 대해서는 정신적 일체감의 조성과 공부가 필요하겠다. 자세한 내용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언어에 있어서도 이제 이질화 현상은 심합니다. 이게 언어라는 게 사실 남북 문화가 분단이 되고 세대의 근본적 성격이 차이가 있을 때 가장 이렇게 이질화가 심화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다. 이 남한에는 표준어가 있고 북한에는 이제 평양의 문화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고 심지어 문체까지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북한 낱말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하나원에 있을 때 처음에 우리 그 탈북 여성들이 와서 막 쓰는 말을 들어보면 저도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예를 들면 일 없습니다.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육생이 이제 좀 반대해 보였길래 좀 불러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뭐 지내는 게 불편함이 없냐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물어보니까 일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 약간 오해를 했죠. 그것도 원장이 그래도 걱정해서 물어보는데 일 없다. 남은 사람들은 일 없다라는 거니까 신경 꺼라 괜찮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괜찮다. 걱정 안 해, 괜찮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일례를 듣는데 그러면서 사실 또 이 부정적인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이 북한 언어를 좀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학자들 간의 교류라든지 사전 편찬, 방송 매체 상호 개방을 통해서 이런 극복을 해 나가야 되고 생각을 하고 또 스포츠 부분 위주라도 크죠. 우리 남한의 스포츠라는 것은 아주 문화고 즐거움인데 북한은 이거는 사상 교양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북한 주민들도 스포츠를 좀 기본적인 인권을 좀 향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순수한 건강 목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교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악의 이제라도 심각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개개인의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유도를 하는 좀 강하고 서양 음악, 국악, 대중음악이 되어 있는데 북한은 안 그렇죠. 북한의 이 음악 자체도 가사를 통해 가지고 의사 전달을 하면서 사상 교양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이 악기뿐만 아니라 이지라든 용어 이런 교육이라든지 필요한데 너무 정치성이 강한 것보다도 민요나 서정가요에서부터 교류가 시작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남북한 이지라를 이제 이거는 표로 한번 이건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이것도 기존에 제가 참고 문헌에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제가 참고로 따왔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교육 이념, 남북 통일, 태극기, 인공기, 붉은 색에 대한 인식, 김일성, 6.25 전쟁 다 이지라가 굉장히 심각했죠. 한 가지만 요즘 저희들 재밌는 게 이 6.25 전쟁에 대한 이지라로 인해 가지고 요즘 우리가 중국 간에 지금 발생한 심각한 문제가 있죠. 외교적까지는 비하가 안 됐지만 공공외교 차원에서 최근에 그 BTS가 10월 7일 날 방탄소년단이 그 미국 코리아 소사이티에서 그 벤 플리트 상을 받으면서 그 한미가 겪었던 고난의 역사 지금 한국 전쟁 70주년입니다. 겪었던 고난 역사 때문에 많은 남성과 여성이 그 희생을 겪었고 그걸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중국이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네티즌들이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은 항미원조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 북한을 복귀한 그런 숭고한 전쟁이었는데 그런 전쟁을 평가절하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중국까지 끼어들어서 이 남북한 간에는 이런 중요한 의식 부분에 있어서 이지라는 아직까지도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이지라 현상은 미국, 미군이나 주체사상, 자본가, 영축일, 유치원 교육, 학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이지라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PPT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공유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사회교육, 한글, 한자어나 뭐 외려, 외국에 대한 어떤 의미, 인성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 그래서 이제 통합이 되면 이러한 것을 이제 교육 메커니즘에서 이제 동기를 시켜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 동기라라는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빠지기 쉬운 환경도 있습니다. 동기라라는 것이 무조건 같게 해야 된다. 또 어떤 또 학자분들은 나만의 어떤 문화가 우월하니까 나만 중심으로 동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나만 우월이라는 생각보다도 이 문화적 상대주의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통일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예는 또 제가 또 뒷부분이라서 시간 안배를 잘 하기 위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북관계는 이지라가 매우 심화된 상태인데 그럼 이것을 과연 이제 어떻게 감소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이 비정치적인 측면,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감소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상대방의 생활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정립이 돼야 되고 특히 우리와 같은 여러분들 같은 이런 학자분들께서는 상대방의 사상이나 체계를 연구하는 활발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남북한 간에는 각자 내부에 있어서의 정치 갈등도 있고 특히 남한의 정치 갈등이 심하죠. 또 북한 내부에 있어서의 계급 갈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남북한 이 근현대사 이 북한 이탈 여성들이 하나원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근현대사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교육받은 것들이 사실 많이 왜곡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한국 전쟁을 북한의 남침이다 그러면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단일애들은 뭐 여태까지 북침으로 알아왔는데. 이런 걸 포함한 이 근현대사회는 올바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민들, 오늘 주제가 이 주민들의 역할인데, 이 주민들이 어떤 스스로 인식 변화와 인간 개발이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아까 독일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교육 주체가 자율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되고, 이 권위주의 체제가 심했던 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이런 교육에 너무 많이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주체의 자율성 확보와 그리고 남북한의 어떤 조화, 원리에 충실하고 한국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정부 중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저변에 펼쳐져 있는 이 네트워크 교육 같은 기관의 네트워크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남북한 이재리아 감소 방안 또 이어집니다만은 이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자아의식분 집단의식의 수정 그리고 한반도의 질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질서일 겁니다. 남한의 질서도 아닐 거고 지금 우리는 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체제도 우월하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많이 개방됐고 이러지만은 통일된 한국은 남한의 질서가 그대로 북한의 질서에 인식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또 존중. 뭐 어떤 체제가 되든지 간에 제일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될 것은 인간의 자유, 존중,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면적인 민족의식, 그리고 다양성과 다원성의 차원으로 성화되는 의식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통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수준의 통합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로 이제 사회문화 통합입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은 정치 통합입니다. 그래서 정치 통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통합이 최종적으로 통일의 승패를 이제 좌우를 할 거죠. 그 주민들 간에 어떤 정치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북한의 정치 체제는 당국가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우리는 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그것이 통합이 되려면은 북한 주민들이 민주적 의식과 역량이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로 일시적이고 급격한 그런 통합이나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사회로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건데 이러한 추진 방향은 일단 먼저 북한 정치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인 분석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에 대한 작업은 우리 학계에서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치 체제를 전환시키기 위한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북한의 뭐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질서가 되든지 간에 수령과 당 중심의 당국가 체제 개편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당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유도함으로써 많은 하위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기능을 분리해내고 축소시키고 또 노동당의 새로운 경쟁 정당을 출현시키는 것이 민주적 정치 체제로 가는 유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정치 사회가 되어 있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현재 북한은 당국가 차원에서 이제 사상 교양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좀 변화가 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지금 북한 주민들의 삶은 지금 장마당이라고 하죠. 장마당이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한 436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삶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 장마당이 지금 북한 주민의 어떤 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북한이 2002년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7.1 경제개혁 조치를 했는데 그때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국가의 힘만으로서는 북한 주민들 살기 힘드니까 스스로 먹고 살게 할 수 있도록 이 비공식 경제 부분, 시장을 양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양성화 시키는 건데 이름에 따라서 이 당 국가체의 역할과 기능이 이 시장에서 대체되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7.1 경제개혁 조치는 위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견해는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다는 게 저는 그나마 북한 체제에 희망을 걸 수 있다. 물론 경제난이나 시대 변화에 따른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 우상화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 탈북민조차도 굉장히 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령에 대한 건의와 복종은 아직까지 경과 유지가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변화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물론 평양의 특권층 엘리트와 변방 일반 주민의 이 정치 사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반 주민들의 어떤 그 민심을 밑바닥 민심과 지금 북한 정권이 아무리 지금 통제를 하려고 해도 민심과 통제 사이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김정은 체제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나중에 통합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 나름 시민사회는 그래도 NGO라든지 학계라든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룹들이 단체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아무래도 통합에 있어서 어떤 주도 역할을 할 텐데 북한에는 주민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지 뭐 대강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북한은 뭐 노동당이 있고 대중을 이어주는 역할을 단체들이 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 노동자 조직이나 농민 조직, 청년 조직, 분녀 조직이 있고 일반 사회단체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14세 이상 주민은 노동당 당원이 되든지 아니면 이 대중단체 중에 네 군데 중에 반드시 한 군데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이런 것들이 당의 의용단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북한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고 단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통일이 되고 통합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단체들을 우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잘 연결하고 활용하는가 이것이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 가입하고 단체는 조선문화예술촌농민이라고 문학단체도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와 같은 무슨 종교인 계획, 종교단체.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 드릴 말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보면 신앙의 자유는 물론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당 규약에는 보면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사상만 있다라고 신앙의 자유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 종교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북한에도 칠골교회도 있고 봉수교회도 있고 또 뭐 장충성당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게 북한의 진짜 이 교회 우리가 보통 지하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실체가 어떤지 그 다음에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헌법에 있어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약간 조금 찾아본 바에 따르면은 북한은 가정교회를 한 500개는 허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왜 이런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종교를 위해서 자신들이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확산을 하고 해외 동포들과 교류 또는 과거 우리 또 남한 유신 체제를 비판하거나 현재 우리나라만의 종교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교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 것처럼 됐지만은 사실 북한은 2019년에 보면은 19년 동안 연속으로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고 아주 이 종교를 아편이고 제국주의를 침략의 앞잡이라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통합 과정에 있어서 이 종교 간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크겠다. 이 뒤에 보면 독일 통일 사례에서 나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북한의 그럼 앞으로 이 시민사회가 형성을 얼마나 될 수 있겠는지 아까 말씀드린 이 7.1 조치로 인해서 이 주민들도 이 외부 정보나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적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서구 시각의 시민사회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주민들의 사고방식, 생활 행태에는 과거와 차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그동안 앞으로 우리가 물론 이 아직까지는 이 주민의 참여가 형식적으로 주민의 참여가 그 국가 공적 활동에 있어서는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은 이것들이 이제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국가 국민 간의 관계가 이완이 된다든지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장마당에서 이 시장 활동이
체제를 위협하고 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당의 사회단체가 1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당과의 관계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하면서 앞으로 이 남한 사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 북한 시민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데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한 NGO가 주도가 돼서 지금 뭐 하위협력 단계에서도 대북 지원이나 그동안 뭐 교lim력을 통해서 북한에 가서 활동도 하고 통합 단계에서는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북한 주민들은 이제 소통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NGO.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NGO가 북한 주민에 대해서 탈정치적이면서 이 자율적인 공간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서 우리 남한 사회의 어떤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주면서 스스로의 어떤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 역할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크리스찬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아마 크리스찬이실 텐데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교회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아마 우리가 저기 라이프치히라고 아마 독일에 있어서 베를린 다음으로 지금 큰 도시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출장을 가게 돼 있어서 거기에 갔는데 인구 한 50만 되죠. 50만 되고 지금 예술의 도시입니다. 요즘 경제도 발전하고 있는데 이 라이프치히에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가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5시에 이 평화 기도회가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점차 일어나게 됐는데 89년 9월 4일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한 붕괴되기 한 2달 전이죠. 이때부터 이 월요일 기도의 양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정치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데 이때 1,000명의 시민들이 몰려가지고 슈타지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고요. 9월 11일, 18일 되는 이게 월요 대형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 슈타지가 강제 진압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5일날 8,000명이 참가하고 10월 1일 2만 명이 참가하면서 10월 9일 한 달 장벽 붕괴 전에는 7만 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촛불 기도회가 계속이 되면서 동독 당국이 이제는 유혈로 진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에서 2,000명이 있었고 광장에는 수천 명이 있었는데 촛불 시위를 하면서 이 군대, 경찰, 정경들이 이 기도에 감화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군중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후 동독 정부도 개입을 중단하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19만 명이 참가하는 데모로 확산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경찰도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는데 저는 아직까지 북한에 있어서 아까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내부로부터의 종교 자유 동독은 그래도 그 당시 동독 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있었고 교회 활동을 허용을 했습니다만 북한은 사실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않지만은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가짜 신자도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면 진짜 신자가 된다는 요 뒤에 그 태영호 전공생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런 이거 삼청 서기실에 그 암호란 책이 있지 않습니까? 다 보셨을 텐데 신앙이 전혀 없는 주민을 강제로 신자로 동원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차 그 진짜 신자가 되고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기독교 신자가 한 70%. 물론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탈북민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원에 와서도 기독교를 믿는 탈북민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수령님을 그 하나님으로 바꾸면은 그대로 기독교가 된다. 이거는 또 태영호 공사가 언급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태영호 공사한테 기자가 물어보니까 태영호 공사도 동의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이야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 주민들의 잠재력이 진짜 무궁무진하다.
그분들에게 한 번만 그분들은 진짜 이 김일성 수령 유일사상 체계에 따라가지고 거의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바쳤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그분들은 진짜 열렬한 남한 신앙생활을 가지게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남한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서 이제 결론으로 가까워진다면 이런 마음의 통합이 중요한데 여기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의 역할은 시민사회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진행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시민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그래서 나중에 통합이 되었을 때는 남북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아이디어나 역량도 여기 좀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론의 장 마련. 또한 이 인적 교류, 인적 교류 활성화나 사회문화 교류 확대 이것은 지금 충분히 화해 협력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그리고 탈북민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 탈북민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남한 주민들과 탈북민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 보는 것도 앞으로 남북한 주민이 통일 이후에 접촉하고 대할 수 있는데 아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과 이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 선생님들 같은 오피니언 리더 분들이 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전도하는 역할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이 내적 통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어떤 출판이나 행사, 토론, 전시회, 영화 온라인 이런 어떤 장을 통해서 서로 이 역사와 분단, 통일에 대해서 서로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통합 이후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좀 추상적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고 좀 뜬구름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이미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3만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과 우리가 서로 잘 지내고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한 것이 통일을 위한 지름길이다. 통합을 위한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 탈북민은 저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통합을 위한 전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 그리고 또 탈북민들과 남한 주민이 잘 살게 되면은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을 반감을 감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 탈북민들이 통일 교육을 또 주요하게 담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겁니다만은 2012년 우리 탈북민이 쓴 인터넷에 쓴 글입니다. 자기도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은 결국 가난한 탈북자일 뿐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 언제쯤 열등감에서 벗어나 건강히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한국에 온 것 자체가 죄다. 라는 인식을 더 이상 우리 탈북민들이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 남북 통합을 위한 우리가 통일 이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 탈북민들을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 탈북민들은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갈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본인의 노력으로서도 해결하겠지만은 우리 남한 주민들이 그걸 해결하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서로가 잘 정해 살 수 있다면은 저는 통일 이후에도 충분히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통일이 되게 되면은 통합이 되게 되면은 제도적으로 마음의 통합에 있어서는 이 통합을 끌어당기는 요소와 또 이것을 통합을 밀어내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것입니다. 이 통합적 요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탈북민이 우리 남한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요소가 있고요. 반대로 소극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고향인 북한 사회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 유지. 저는 이 북한 문화성 정체성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리 문화 균형 전략에 따르면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제일 바람직한 방식이 통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동화라고 하는데, 저는 이 통합을 위해서는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이제 부정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 통합적 요소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비통합적 요소는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한번 이장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통합적 요소 중에서 적극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확대하는데 우리 남한 주민 역할과 북한 주민 역할이 있다. 우리 남한 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을 지양을 하고 또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죠. 열심히 일하는 탈북이 됐습니다. 기회도 공정하게 부여하고, 대신 북한 주민들도, 예, 1시간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북한 주민들도 또 스스로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통일이 됐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한 주민들. 또 긍정적인 요소 부분에 있어서 북한 사회가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사회보다는 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 사람들도 그런 데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그런 것은 특수성은 또 우리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름으로써 북한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 반대로 이제 비통합적 요소는 이제 최소화해야 되겠죠. 최소화해야 되는데, 서로 우리 남한 주민들은 탈북민들 위축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돕고, 또 북한 주민들도 스스로 남한 사회가 살기가 만만한 사회는 아니구나.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배워야 돼. 또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자기 지심도 극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단계별로 이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일 이전 단계는 우리가 보통 1단계, 2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는 보통 우리가 통일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남한 시민사회 역할이 아무래도 좀 이루어질 거고요. 통일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3단계 심화된 통합, 근데 통일 국가 단계에 있어서는 통일 교육보다는 민주시민교육, 평화적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참여 배려와 같은 또 다문화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남한 시민사회가 분명히 담당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통합형 공동체 가치를 배양을 해야 됩니다. 반대 남한 시민사회가 주도 역할을 하고 북한의 시민사회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북한의 시민사회도 이런 쪽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통합형 공동체 가치라는 것은 이게 뭐 합리적 시장 모의리, 또 전통 가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현실적 시행 민주주의, 자율성, 평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가치는 또 민주 시민사회의 실천적 가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남북한 체제가 통일의 어떤 새로운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보편 타당한 저는 민주사회적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통일된 우리 한반도에 이런 가치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라면은 이 통일한 군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의 밑바탕에는 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공감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서로 저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분단되기 전에는 우리 같은 한민족으로서 똑같은 언어, 역사, 문화, 생활 습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단 이후에 75년 정도 흐르면서 너무나 사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북한 주민들 너무 진짜 배려놨다. 안타까운. 그래서 이 새로운 체제에만 우리 북한 주민들이 적응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감수성 필요하고, 분단의 상처란 것은 저는 남북한 주민들 공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서, 그럼 동서독 주민들은 어떻게 마음의 통합을 이루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앞에서도 연방정치교육센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독일은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독 주민의 어떤 그 경험, 인식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정신적 심리 일체감 형성 노력을 굉장히 기울였고요. 또한 비정치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주민들과 현지 주민들 간에 좀 친밀하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 접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시민대학이나 스포츠 동호회, 세미나, 그리고 또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 컴퓨터,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서로 이 상대방의 역사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 상대방의 역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고 인정해주는 그런 토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물론 통일 이전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라이카우파 자유를 사다 정치범 석방을 하면서 그랬었고, 교회가 사실 주로 역할입니다. 물론 예산은 정부로부터 이제 지원이 됐지만, 그 변호사와 신교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이 프라이카우파를 이제 이끌어내는데, 이 교회는 통일 외에도, 독일 통일 외에도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지자체들도 기존의 그 자매 개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각종 행사를 많이 개최했고, 또 이 다양한 자조 집단이 구동독 지역에 공성될 수 있도록 서독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동독 지역에 지구를 많이 설치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북한 주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단체,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이나 취지는 달라지겠지만, 그때 어떤 그 단체의 틀은 우리가 나중에 충분히,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단체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의 틀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 시민사회가 북한 시민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독일도 부분의 성공으로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독일이 이제 약간 조금 했던 게 동화 정책을 실시했던 동독 주민의 서독 주도의 통일과 체제 순응시키려고 했던 건데, 사실 그래서 뭐 일방적, 강제적, 우월성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초기에는 많이 가미되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 부작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독일은 그 이후에는 이런 동화 정책 그런 가급적 지양을 하고, 좀 이 문화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 그래 있어서는 어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구동독 지역의 어떤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민간단체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1998년에 설립된 단체가 이제 이 동서포럼이라는 건데, 이 목표는 이 다양한 행사와 소규모의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 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법치 국가를 이 구동독 지역에서도 그걸 발현시키고, 또 이 다양한 사람들과 민족들의 어떤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케 하자 하는 것이 이 동서포럼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장이 악셀 슈미트 게델리처라는 동독 출신의 이제 실향이었는데, 독립 이후에 다른 체제 사람들이 평등하게 만나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매달 10명씩 초청을 해가지고, 이러면 동독 주민 5명, 서독 주민 5명, 여기서 또 엘리트 5명, 일반 주민 5명, 이렇게 대비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삶의 이력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시켰던 30분 이야기하고 30분 질의응답인데 평가와 비판은 허용하지 않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사람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동서독인이 서로 화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북한 주민들은 그럼 어떻게 앞으로 마음의 통합을 이끌어내야 될 것인가? 제일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체제의 통합이 필요합니다만은 마음의 통합, 감정,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게 있어서 통합이 그동안 차이가 형성된 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 차이를 반드시 일치시키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차이를 이해하는 노력과 함께 다름을 인정하면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극복하되 서로에게 장점이 되는
이런 것은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서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화가 현재 진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는 주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이제 종편 방송들이 보면은 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부정적으로 많이 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여주기식이나 또 시청 논리 급급한 그런 경쟁력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government도 노력하겠지만은 그런 데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보고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남북한 주민의 친화력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과 그리고 이 남북 문화에 대한 다층적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탈북민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면은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북한 주민의 역할을 본격적인 그 통합 이전 단계와 통합 이후 단계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일단 아무래도 이런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역량이나 역사의 측면에 봤을 때는 남한 시민사회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짜 실질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도 계속 배양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뭐 현 남북 관계가 또 어떻게 좀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류력이 활성화되면은 이 남한 시민사회나 NGO들이 교류력 적극 참여를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과 좀 제한된 범위 속에서나마 좀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야 되고, 현재 그럼으로써 이제 북한 주민들의 접촉면 확대를 통해서 인식 변화를 많이 이루어야 됩니다. 지난 시기 교류력이 한창 활성화되었을 때, 꼭 그때뿐만 아니라 개성단을 예를 들어봐도 사실 우리 남한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북한 근로자들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는 북한의 그 조장, 반장 이런 사람들은 사상성이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 근로자들과 우리 남한 기업들과의 관계를 감시를 하면서 좀 밀접하게 접촉을 못하도록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디 사람 사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근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이제 남한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자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또 사실 또 아직까지는 때깔도 또 남한 사람들이 좀 좋고, 또 어떤 태도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이런 것도 좀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있고, 이제까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지는 못했지만 남한에서의 어떤 삶이 뭔가는 북한의 삶보다는 좀 좋겠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탈북민을 통해서도, 탈북민들이 가족들은 탈북민을 통해서도 그런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북한 남한의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뭐 북한이 잘 사는 것만, 남한이 잘 사는 것만이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는 걸로 저는 또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북한 주민들도 남한 사람들이 남한이 잘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통일로 꼭 가야 되겠다. 아니면 심지어는 뭐 내가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 사회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남한 사회가 궁금하고 신기롭고 뭐 흥미있고 뭐 그 정도는 이제 끝날 뿐인데,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앞일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어떤 내부 변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가 일어나고, 북한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북한 주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만, 저는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겠지만, 인권이 보장되고 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 기본적인 시민의식에 저는 성장입니다. 일단 배가 고픈 단계에서는 사실 생존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게 기본적인 인권, 자유 이런 데 어떤 의식이 방향이 되려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경제협력이라든지 대북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북한 체제를 일부 공고하는데도 물론 뭐 효과가 미치겠지만,
그보다는 북한 주민 삶을 수준에 올려놓는 게 중요하고, 이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서 잘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 주민들과 살면 자기네들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한이 천박한 자본주의로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 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문화적 공동체에서의 높은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탈북민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민주시민의식의 맹화, 제가 맹화로 표현한 것은 사실 통일 이전 단계에서는 민주시민의식 가지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조그만 씨앗이나마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시민사회 역할이고,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공적 정책을 지원하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남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리고 통일을 남한과 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나중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면서, 또 우리 남한 주민도 이 탈북민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바라고 실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데, 올바른 통일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시민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럼 우리 한국 교육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아까 독일 사례가 있습니다만 뭐 아직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가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통합 이후에 마지막으로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때는 아무래도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이제 교류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남한 시민사회는 그 중앙 정부와 이제 협력을 해서 사회문화 통합 측면에서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성격이 유사한 북한의 각종 주민단체들과는 결연을 맺어서 상호교류 공동사업을 실시를 할 뿐만 아니라 예술문화단체도 아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 우수한 전통문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보존하려는 노력을 또 스스로 기울이면서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동시에 남북한 각자 이제 이쯤 되면 아마 북한 시민사회도 어느 역량이 우리 남한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아마 좀 많이 향상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시민사회들도 각각 자기 측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닌 우리 시민사회나 NGO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장시간 1시간 15분 정도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종합적이고 중요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질문이나 또 코멘트나 이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줌으로도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줌에 의한 질문을 다루기 전에 일단 여기 저희 그 현재 프로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고 질문을 정리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하충현 목사님 먼저 질문을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 관장님 그 발표를 폭넓고 또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배움의 기회가 돼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감사하게도 PPT 공유를 해주셔서 이제 또 그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그 질문은 우리 관장님께서 우리 하나원 역사상 가장 긴 원장으로서 근 4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의 이제 큰 축은 남북한 통일과 이제 동서독 통일을 이제 비교해 주시면서 해주셔서 매우 정리가 잘 됐는데요. 제 개인적 관점으로는 독일의 사례와 우리의 사례의 좀 차이점 중에 하나는 독일 통일은 이제 그 브란덴부르크 1989년 그 브란덴부르크에서 참 이렇게 담을 헐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은 후에 이제 통일이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아직 통일의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브란덴부르크 1989년과 같은 것에 상당히 소규모지만 저는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 기간에 압록강 두만강을 건넌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중국에도 많이 있지만 한국에도 그때 많이 들어오셨기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통일되기 전에 브란덴부르크의 1989년을 소규모로 미리 경험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을 때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관장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이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사회 통합, 시민의 역할이라든지 교회 역할이든지 이런 걸 해주셨는데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남한 사회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제일 아쉽고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그 중요한 탈북민이 들어왔을 때 하나원의 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좀 감옥과 같은 수용시설로 만든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특정인들의 보안과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특정인 이외의 일반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것이 과연 이게 독일 통일 후 상호 인터랙션이 일어났던 것들을 오히려 상당히 담을 쳐놓은 결과 시작부터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특정인들의 보안만 따로 별도로 하더라도 일반 탈북민들은 좀 마을 형태식으로 남한 주민들과 같이 사는 그런 기관을 그런 모형 그런 형태로 하나원이 좀 바뀌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시오니즘으로 이스라엘 왔을 때 마을 키부츠에서 같이 적응 훈련을 했던 것도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원도 좀 그러한 형태로 좀 바뀌어서 이제 좀 마을 형태로 우리 남한 주민들과 북한 탈북민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좀 대체하면 어떨까. 그럴 때에 좀 그들에게도 덜 미안할 것 같고요. 좀 죄송합니다. 심하게 표현해서 감옥과 같은 형태의 몇 개월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미안한 감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마을 형태로 좀 하나원이 대체돼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마을에 같이 사는 시민들도 탈북민들을 알아가고 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의 좀 형태를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좀 우리 하나원 원장으로서의 제일 긴 기간을 보내신 원장님의 그 경력으로 좀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남한 시민들이 좀 더 통일을 선 경험을 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지금 하나원 나와가지고 뭐 전국에 배치하고 이래서 그들이 겪는 스트러글, 이 생존 투쟁이 너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그런 대체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우리 임 관장님의 예.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제 하나원에서 한 30년 사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제기하신 그런 내용은 국회의원으로부터도 제기된 적도 있고 또 밖에서 봤을 때 국감을 하기 위해서 하나원에 방문하시는 의원님이 어떤 특정 의원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하나를 보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밖에 보니까 철조망이 쳐져 있고 이게 수용소 같다. 저도 그렇게 이제 직접 지적하신 적도 있으시고 또 우리 많은 또 이런 남한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1999년에 이제 하나원이 만들어지면서 일단 이제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한 20년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이 처음에 커넥터 주민들이 남한에 들어와서 입국에서 초기에 정착 교육을 받아 사회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거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의도 있었고 그 중에 하나로 약간 그래도 좀 많이 논의되었던 게 집단촌을 건설을 하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같은 거 아까 키부츠라든지 그렇게 어떤 북한이 또 협동농장 이런 데 익숙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뭐 지내면서 거기서 또 물건도 생산하고 거기서 아예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숫자가 일단 지금까지 한 3만 3천 명 들어왔습니다만 그렇게 정착촌을 건설할 만큼 크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또 동수도 동독 주민들도 베를린 장벽 붕괴 전에 트럭에 들어가면은 하나는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베를린 인근에도 있고 전국에 막 흩어져 있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 그걸 가보니까 기능은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동수도 간에는 그렇게 동독을 탈주한 동독 주민에 대해서 그렇게 뭐 동독의 어떤 정부의 어떤 협박이나 신변 안전 문제 이런 거는 거의 저는 크게 찾아보지 못했는데 하나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 북한 이탈 중에서는 북한 정부에서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 한때는 굉장히 빛나는 한때는 하나를 폭파시키게 된 그런 언급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들의 신변 위협이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거고 저희들로서는 하나원을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교육기관 중에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테러에 우리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교육받는 동안에는 보호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저희들이 접근해 왔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거를 완전 시설을 이제 해체를 해서 하기는 3개월간의 효율적으로 3개월간 안에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집도 배정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바쁩니다. 교육생들이.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적응 준비를 해 나가는 데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효율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남한 주민들과의 접촉의 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남한 주민들도 잘 모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교육생들이 밖에 나가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남한 주민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걸로 이제 좀 대체해왔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그 뭐 불교, 기독교는 하루짜리 코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서 서울에서 이제 구경도 하고 또 신자들도 이렇게 하루 동안 같이 지하철 타고 금융기관도 가고 이러면서 교제도 하면서 이해를 하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협조를 하고 거기에 들어서는 1박 2일로 자고 오고 또 사람들이 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도 제기해 주신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당장 이제 시설을 이렇게 완전히 좀 오픈시켜서 언젠가는 그래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뭐 3만 명 들어왔지만은 뭐 이제 연간 몇만 명씩 많이 들어온다. 그게 바람직하지 하거나 안 하거나 떠나서 들어온다 했을 때는 이런 하나원 같은 시설은 도저히 교육을 못 지킵니다.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나름대로 하나원도 굉장히 시설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는 편이거든요. 아마 그때 대해서는 아주 짧게 기본적인 입국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뭐 국적 취득이나 아주 기본적인 조사만 하고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분산해서 바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콜롬비아도 사실 콜롬비아 방문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이제 준비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관장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그 통일 전후에 시민단체 역할이라든지 또 독일과 비교 상당히 그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주민들 간의 친숙감을 높이고 통일 이후에 또 이렇게 비교를 쉽게 동화하려면 일단은 많이 만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서 뭐 천안함 피격에 따른 뭐 오이사 조치라든지 2016년에 개성공단 또 이렇게 폐쇄했다든지 이런 게 그동안에 애써서 이렇게 해온 교류 측면에서 보면 그게 한꺼번에 이제 그냥 무산된다고 할까 뭐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어떤 그런 위신 또 가치 안보 국민의 어떤 생명보호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이 교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남북한 간의 이제 관계를 좋게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또 이제 한번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하기가.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상당한 성과를 이뤘는데 어렵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돌파구라 그럴까? 예,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민간 차원에서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뭐 이렇게 견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뭐 현직을 떠나 있어서 교수님 그렇습니다만은 작년까지 또 저도 현직이 있었으니까 그때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오이사 조치로 인해 가지고 교류입이 중단이 되었고 또 개성공단이 북한에 또 물론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뭐 중단을 했지만은 그 전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했던 북한의 또 조치 정부 잘못도 있었던 거고 지금 교류 협력을 또 강조하는 현 정부에 와서는 사실 지난 정부에 있었던 오이사 조치는 사실 사문화 되었습니다. 아주 유연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개성공단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바로 빨리 재개를 하고 싶지만은 또 북한은 여기까지 봉헌을 해야 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시죠? 이제 김대중 정부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2000년대 그때 이제 교류협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핵 문제와 지금 저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2년에 2차 핵 위기를 통해 가지고 남북관계에 핵 문제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2000년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이렇게 이제 핵무기로 완전 보유를 하고 핵을 가지고 이렇게 막 협상 수단하기 전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핵 기술이 올라오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도 사실 동해전선 전술 차원에서 남한과의 어떤 교류력이 많이 나갔죠. 자기는 또 그 당시 어려웠던 북한 경제를 극복을 하는데 남한의 도움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었고 동해전선 차원을 통해서 또 북한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을 또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또 교류 협력을 활용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거기 더욱더 이제 많이 보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 북한의 핵 문제가 이제는 북한도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고 이걸 하나의 수단할 수 있는 상태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또 국제사회도 있고 북한의 이 핵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문제.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한 간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또 북한의 어떤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은 이제는 과거 어떤 그게 맞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대북 제재와 대화라는 양수단을 쓰고 있고
북한은 이제 대북 제재에 반발해서 대화에는 남한과의 대화에는 이제 응해놓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평화 체제 문제를 일거에 경제 협력과 평화 체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참 활발했던 남북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저는 좀 해결이 되어야만, 솔직히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만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야만 사실 그 이후로 뭐 국제적 사회에 어떤 인식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물론 뭐 사회문화 교류는 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2018년에는 많은 교류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아마 이것은 뭐 우리 정부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이제 나만 손을 맞잡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하지만 내년 신년사 이런 것을 좀 저도 두고 보고, 좀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고, 뭐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북한이 호응을 해오면은 지금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이나 NGO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 기회도 많고, 또 어떤 기본적인 인권이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싶고, 그래서 좀 조금 상황이 좀 개선될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을 계속 이제 그 봉사를 나가면서 특이했던 점이 그 하나원에 3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 다시 돌아오기 정말 싫어하시는데 일부러 원장님 보고 싶다고 다시 하나원에 이제 인사 가는 북한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주제에 또 그냥 체제 통합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통합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제 아버지 아빠라고 불리시는 분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많은 이제 감동과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말씀하셨는데 그 남녀 동포들과 손을 맞잡고 싶다는 그 멘트에 이게 단순한 수사적인 레토릭이다라고 해석도 지금 존재를 하고, 이거 정말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혹시 이걸 어느 쪽으로 좀 더 해석을 하면 어떻게 보시는지 좀 고견을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무래도 기독교 통일 지도자과 학생들이 같이 듣는 이 자리다 보니 아까 한국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네. 그 사회 통합, 마음 통합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네.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남한 주민들과 손을 맞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 레토릭인 측면도 저는 솔직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또 바라는 바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북한은 미국 협상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쉽게 되지는 않고 있죠. 그러는 와중에 사실 이제 우리 남한 정부의 어떤 중재자 역할로서는 만족할 수는 없고, 오히려 뭐 촉진자 역할까지 또 이제 기대를 내비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다만 또 아직까지 또 한미 어떤 관계가 또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또 다른 이슈와 좀 맞물려서 그렇게 또 우리 어떤 독자적인 또 목소리를 막 내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뭐 자기네들 이제 미국 협상을 최대한 성사시키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되게 노력한 것 동시에 남한 정부에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좀 도와달라. 저는 그런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솔직히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저는 그렇습니다. 한때는 북한도 우리 남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주도적으로 해주길 바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제사회에서 속된 말로 뭐 미국과 척을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떤 이런 제재에 있어서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깨뜨리고 갈 만큼 아직까지 우리의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북한의 어떤 그래도 그런 좀 우리가 이제 다각도로 분석을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남한 교회의 역할이 있었으면 사실 이제 독일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이 참 저도 그런 좀 어떤 북한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특히 이제 종교단체 역할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를 듣는 일단은 독립되기 이전에는 우리 교회는 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탈북민들 지금 어느 종교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좀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한때는 탈북민들이 약간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안정을 하면은 일부 수익을 얻으니까 그게 또 약간 정착 의지를 방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 지금 교회 보면은 북한을 바라볼 때 아직까지는 제 판단에 맞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적인 시각이 강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악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북한 주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북한 체제나 정권에 대해서도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제가 앞에 쭉 말씀드린 북한에 있어서도 나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장점, 그런 거 있어서는 좀 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우호적인 이미지를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앞보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통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통일 이후에는 북한이 이제 뭔가 좀 민주화되는 데 있어서 통일 역할을 하려면 뭔가 좀 신앙의 자유도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실 뭐 우리만으로는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북한 주민들이 지금 보면 아까 지하국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믿음들이 불씨는 꺼지지 않고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용을 하지만 계속해서 제3국을 통한 그런 불씨를 피워나갈 수 있는 사역, 그거는 제가 봐서는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노력이라 필요하고, 일반 또 그렇지 않은 신앙과 관계없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보면 대북 지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사업을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확대해 나가는 그 길 정도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많은 사람이 중으로 들어와 그 목사님 제가 미국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셔서 아주 얼마나 찬스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질문 중에 그 사실 독일 통일에 해당하는 거를 저희는 선 통일 경험으로 탈북민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게 통합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직 합격점을 좀 못 받고 있다 하는 스스로 평가를 좀 내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사회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탈북민들, 예. 그 시민사회에 대한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좀 부재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 아픈 게 탈북민들 중고등부 아이들 그 헌법에 우리 국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교육 기관에 그냥 놓거든요. 그러면 떨어져 나와서 뭐 대안학교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공교육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국민이라서 공교육에 놓으면 그러면 소수잖아요. 한 클래스에 한 명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이 시민 사회의 중학교, 고등학교 구성원으로 이 탈북민을 바르게 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탈북민을 만나는 그 클래스의 아이들을 이 통일 교육, 그러니까 북한의 다른 점, 그걸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존하는 법을 이걸 좀 같이 시키는 교육이 공존해야 된다. 그냥 집어넣지 말고 좀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그동안 참 많이 있었거든요. 탈북민 여자아이가 남한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반대하거든요. 우리 북한 며느리 얻기 싫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공헌할 수 있는 준비를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시민들이 공헌할 수 있도록 남북 통합의 탈북민들은 좋은 리트머스인데 여기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탈북민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시민 교육을 좀 국가가 해야 이런 남북 통합 과정에서 남한 시민들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 관장님의 좀 고견을 듣고 싶고 이거를 어떻게 좀 국가가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하고도 이제 약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미흡하지만은 공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뭐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균형적으로 바라보고 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앞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또 통일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순히 뭐 우리보다 먼 사람이 우리가 무조건 돌봐줘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통일을 하는데 같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북한 주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사는 게 통일 교육의 목표입니다. 목표고 통일 교육원도 있고 학교 통일, 사회 통일 교육 열심히는 하고 있고 또 그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북민들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또 탈북민에 대한 잘 정착하고 성공한 사례를 또 남한 사회에 잘 홍보를 하고 알렸어요. 그럼 왜냐하면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탈북민이 막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보통 시민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발굴해가지고 홍보하는 거 이제 그런 역할 하라고 또 남북 하나 재단을 또 만들어 놓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갖춰놓고 있습니다. 갖춰놓고 있는데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남한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우리가 바라는 수준만 끌어올리기는 아직 역부족인 건 사실이고 그거는 뭐 방향 자체는 교수님 말씀하신 게 옳고요.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강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다. 중국으로 친구들이라기보다 예. 저는 부산에서 항상 고향이 친구라기 때문에 이 차원 친구라기 때문에 차원의 독일 교육을 다음 학생들과 함께 우주산 독일 전망을 대하는 하나원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방문이 가능한지요? 이런 문의를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우리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우리 교육생들이 또 교육생들도 제 목소리랑 의향을 좀
친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처음에 이유가 저도 궁금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고향이 경남 통영이고 사투리를 쓰긴 씁니다만, 근데 제가 통일부 대변인 할 때는 또 이렇게 사투리는 안 썼습니다. 그때는 또 굉장히 또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금 대부분 양강도나 함경도에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이게 보면은 말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함경도하고 경상도하고 비슷합니다. 예, 평안도하고 전라도 쪽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생들이 저를 보고 친근하게 여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뭐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당연히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공인교육 현장 체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에게 한번 연락만 주시면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여기 재단이 행위를 제공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우리 뭐 원장님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원에도 그 우리 교육생들을 위해서 동교 활동할 수 있는 시설과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를 하나원 안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프로그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신도교, 원불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제가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특정 교회가 주말 예배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 파견 오신 목사님이, 그리고 제가 까지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전국에 있는 이제 교회 중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시길 원하는 그런 교회 있으면 하나원에 파송 오신 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주말에 들어가서 우리 교육생들과 예배 시간에서 교제하고 마마에 대해서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데, 또 저희들도 그렇게 딱 방식을 이제 세팅을 딱 해놨고요. 너무 막 중구난방으로만,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 탈북민들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 나갈 때까지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시간이 7분 남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질문 하나. 예. 해제를 하고, 지난번에 그 우리 이철 그 연구위원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그 공무원을 하시고 오신 분인데, 비슷한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최근에 그 메르켈 총리가 그 우리 신문이죠. 신문에 나와서 이제 독일 통일이 아직도 정말 완성이 안 됐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 우리 원장님께서도 지적할 때 독일이 하나가 되었는가, 이 문제를 이제 던져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거라고는 생각이 드는 게, 서독은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오랫동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동독은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넘어갔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친숙한 게 타이가 크죠. 시장의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필연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교육도 그렇고 뭐 그들의 삶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 타이는 제가 볼 때는 쉽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 물론 이제 가면서 이제 좀 격차가 줄어드는 측면은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2등 시민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어떤 소사이어티가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건 독일의 접근이 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극복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생각하면 뭐 어떻게 우리가 이게 두 개가 합쳐지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경제는 분명히 시장 경제 쪽으로 이제 어떤 형태든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아무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장에 자기들이 적응을 하고 배우고 교육도 그렇고, 그러니 그 상황에서는 2등 시민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제 다른 뭐 문화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하나가 못 되게 하는 이런 요인들을 항상 작용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저는 항상 그게 남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주로 이제 문화
사회문화적 측면, 마음의 통합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사회 경제적으로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나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독일 음소거해 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하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마음의 통합도 중요하지만은 북한 주민들도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삶의 조건이 나아지고 먹고 살아야 자긍심도 생기고 할 텐데. 첫 번째 독일이 통일하면서 이제 1대1 학교 통합을 하면서 동독 주민들의 임금이 대폭 상승을 하고 대량 실업과 해고로 이어지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또 서독 주민들의 어떤 부동독 지역에 대한 그 소유권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바람에 이제 동독 지역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애로가 많았어요. 그런 문제들. 그런 건 앞으로 우리도 통일이 되면 반면 교사로 이제 상황해야 될 텐데. 일단은 통일이 되었을 때 지금 이제 독일도 통일이 되고 나서는 한 300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그래요. 서독으로 많이 넘어와서 살았지만 아무래도 그들도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처럼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 경제적으로 그 삶의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독일도 뭐 지금 30년간 막대한 지금 투자를 통해서 지금 겨우 동독의 수준까지 올려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역량이 있다 한들 우리도 북한 지역은 지금 동독보다도 더 낙후한데 그것을 동독 수준으로 이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북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북한 지역의 삶의 수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자기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 스킨다고 있으면 좋은 건 아니라고 해요. 물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죠. 이런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북한 지역에서 통일 이후에도 삶을 영위하는 것이 괜찮겠다, 행복하겠다. 자기의 문화의 정체성도 유지를 하고 복지적 측면에 있어서는 남한이랑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복지적 측면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는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최대한 동등하게 대우를 하면서 다만 경제적으로는 북한 경제 수준에 맞게 북한 주민의 임금이나 그리고 어떤 기업소 이런 것들 운영 행태를 그렇게 이제 특성을 활용해 가면서 초기에는 그렇게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 게 저는 경제적인 급진적인 경제적 통합에 따라서 부작용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오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도 말씀을 또 질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또 정확하게 질문을 다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 오늘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크게 박수로. 네, 이것으로 저희 39회, 38회입니다. 38회. 네.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40회 포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포럼은 계속되니 다음에 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